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자기주도 건강관리라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주도 학습 뭐 이렇게 하듯이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건강관리를 할 때 가장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안젤리나 졸리가 가장 화두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안젤리나 졸리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러면 안젤리나 졸리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어머니가 유방암이었기 때문에 내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방암 걸릴 가능성이 87%, 난소암이 50% 굉장히 높게 나와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유방암을 절개한 그래서 예방을 했던 사례가 아마 이게 첫 번째 아마 크게 이게 화제가 되면서 자기 스스로 미리 어떤 진단을 통해서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이슈가 또 뭐냐면 초고령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마 지구 역사일에 100세까지 살았던 시대가 처음이잖아요. 이제 막 도래가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 굉장히 많이 염려들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노인 인구들 때문에 어떻게 이걸 잘 개인의 건강한 돌아가실 때까지 편한 삶을 유지하다 돌아가야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중요한데 내용에 보면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초고령화 사회까지 가는데 보면 일본 대비 우리나라 굉장히 빠르게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인 진료비들이 2030년에 보면 91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건보 재정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결국은 건보 재정이 고갈이 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만 65세 이상이 전체 진료비의 40.8%를 이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고령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 동일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선진국 후진국 관계없이 전부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를 잠깐 보면 기존 의료 서비스 대비 향후 의료 서비스 두 개 비교를 했습니다. 기존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치료 중심입니다. 치료 중심인데 미래로 갈수록 예방 건강관리 중심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도 공급자 중심의 의료 행위가 진행이 되고 주로 이제 의사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래는 수요자 중심의 그냥 환자 맞춤 형태로 서비스가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뀔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데이터도 분절된 의료 제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병원 내에서 검사를 하거나 의사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 스스로 가동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미래는 나의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연계해서 어떤 진료를 하는 이런 부분들로 바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도 병원 내에 있는 데이터들만 활용을 하게 되는데 나의 모든 유전자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지 또는 생활 정보들 이것까지도 전부 다 연계해서 어떤 치료에 접목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생태계는 주로 지금까지 얘기하면 병원이나 의료계만 이렇게 이제 관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기술이나 이게 바뀌게 되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중심의 병원이 지금까지 개인에 관련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서비스를 했다면 미래는 예를 들어서 여러 정보를 모아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ICT 업체가 기술을 접목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 수요자 니즈도 보게 되면 이 만성 질환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예를 들어 40이 넘어가게 되면 한두 개 질환 정도로 걱정하는 질환 다 갖고 계실 텐데 이걸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건가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병원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 예를 들어 종합병원 한번 가서 검사 받으려고 하더라도 몇 시간씩 이동 시간에 따지게 되면 거의 하루에 반 정도의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중증 질환이나 또는 만성 질환이 있게 되면 훨씬 더 병원에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수요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미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 환경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대면이라든 이런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모바일의 주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모바일의 사용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비대면 중심의 서비스 이런 형태로 많이 이게 변화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밀 의료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정밀 의료란 얘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국내도 굉장히 이제 핫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진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가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건데, 미래의 정밀 치료는 그거에 개인의 모든 정보들, 모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다방면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환자나 기업이나 병원, 건강인, 정부 보면 각각 요구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 요구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밑에 보면 핵심 기술에 있는 IT나 ICT 기술, AI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그 데이터가 분절되어 있는 데이터 다 연계가 되고, 연계된 데이터가 표준화돼서 클라우드 잘 저장이 되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AI 학습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제약사가 이상 간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없는 이유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만약에 2상, 3상 갔을 때 실패하게 되면 뭐 기업이 망할 정도 굉장히 데미지가 큰데, 이런 환경이 되게 되면 어떤 신약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리서치도 굉장히 짧아지는 여러 가지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생길 텐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어떤 이해 관계자들의 기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게 정밀 의료를 보고 있습니다. 정밀로 예상되는 변화를 이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의사 개인의 학습 경험에 따른 진료 처방이 됐던 게 미래는 AI가 추천을 하는, 다시 얘기하면 오래전에 이제 그 이세돌 그때 대구 갈 때 그때 나온 게 뭐 의사가 없어질 직업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보다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든지 또는 어떤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AI가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아보자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면 의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항생제를 처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항생제도 보게 되면 그 새로운 약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장 좋은 항생제를 의사가 모르게 되면 자기가 아는 어떤 그 성능이 떨어진 약을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우리가 가끔 주위에서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방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때는 별 이슈가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해 보니까 암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 아마 주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이 판독할 때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암이 좀 더 진화돼서 좀 이게 2기까지 2, 3기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많은 영상들을 사람이 보는 것보다 AI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정밀해 볼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물 부작용도 예를 들면 당뇨 같은 경우에도 합병증이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그게 어쩌면 약물 부작용 때문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사들이 신약을 만들 때 내부 정보로 신약 개발을 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게 빅데이터나 컴퓨터 파워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신뢰성이 있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해지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환경 분석을 PH를 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건강 정보들인데, 국내 해외 시장은 크게 지금 보게 되면 의료기관, EMR 업체, 그 다음에 스마트기기 제조사,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 업체, 이렇게 이제 구분들이 되고 있는데, 보면 이게 이제 그 영역 구분을 보게 되면 의료기관이나 EMR 업체들은 주로 이게 주요 플레이들을 보게 되면 뭐 이지케어테나 삼성에서 꽤 많은 데들이 이렇게 이제 각 도메인별로 서비스든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취약한 부분이 현실입니다. 많은 이게 이제 요즘에 모바일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기 전에 또는 갔더라도 뭔가 내가 언제 예약을 했는지 또는 진료 정보라든지 또는 검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모바일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대비 내가 병원에 가서만 확인할 수 있거나 어떤 첫 진단서를 떼야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바일에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뭐 서울 아산병원이라든지 삼성 서울병원, 성모 뭐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심평원이라든지 질병관리청 이런 데들도 보면 나의 필요한 정보들을 각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나의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가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좋은데 전부 다 분절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다니는 병원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데
그 데이터만 잘 모아져 쭉 있다고 하면 내가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 수치가 이상했을 때 그게 언제부터 이상해졌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력들을 알게 되면 언제부터 안 좋아졌고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정보들 많이 있는 정보들을 다 모으게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예측을 하거나 또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할 텐데 실제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큰 그 시장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보면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이게 돈도 투자를 하고 또 특히 VC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헬스케어 쪽에. 근데 돈을 못 법니다. 문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헬스케어 쪽 대표적인 기업이 그 상장사 2개를 JLK, 뷰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사에 보듯이 매출 10억도 어렵다.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고 영업 적자만 하더라도 거의 그거의 매출이 한 10배 정도 발생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빨리 성장을 해서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 국가 정부가 지원한 사업에서 빠져나가서 민간 대상으로 또는 이런 산업 대상으로 시장에 나가줘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정부 과제에 얽매여 있는 이러다 보니까 정부 과제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생태계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장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정부 과제에 얽매여 있는 이런 게 이제 현실인데 그럼 이게 왜 그럴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2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료 AI 기기를 굉장히 이런 헬스케어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데 실제 병원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는데 전혀 이슈 있는 거를 굉장히 의사도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가 지원이 안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수가가 지원이 돼야 병원들이 그 의료기기를 사가지고 그걸 통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는데 이게 수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비보험으로 개인한테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부담 때문에 이슈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수가 지원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이슈들 때문에 왜 그러냐면 AI 의료기기들이 대체제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개인 관련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은 병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개인에게 제공해 주는 정도 스타일 그런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돈 주고 구매할 거냐 구매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구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 대부분이 하나 둘 정도에게 관리해야 되는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 많으실 텐데 그럼 그걸 관리할 수 있으려고 하게 되면 누군가 그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서비스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돈을 내고 지불할 이런 의향들이 있을 텐데 그에 맞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 서비스 제공하려고 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 개인의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은 병원대로 심표는 심표대로 모든 데이터가 다 분절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모아줘야 그걸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거나 예측을 이해 가능한데 이게 모아지다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부할 책이 없다 보니까 좋은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이런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IT 기술을 잠깐 이제 보면 IT 기술은 지금 아마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아마 글로벌 제일 탑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합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클라우드도 보면은 정부가 클라우드 정책도 세워서 굉장히 많은 중심 이제 모든 산업의 중심을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클라우드의 모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라든지 IoT, AI, 그다음 블록체인, 메타버스 모든 기술들이 클라우드 내에 쓸 수 있도록 잘 생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로 해서 DNA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다량의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AI 제품이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이때 생성된 데이터는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이게 선순환되는 이런 구조로 낼 수 있도록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고 최고 수준 정도로는 충분히 잘 구축이 돼 있어서 그리고 환경도 참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건강 관리를 관련된 제안을 잠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래 지향적 그 기술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기술들은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또는 그 기술을 쉽게 쓸 수 있는 환경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IoT, 클라우드, 모바일, 인공지능 그리고
요즘에 5G도 많이 정보가 또 띄우고 5G 관련된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환경에 전부 다 구현이 되는 그래서 실환경과 메타버스 환경 잘 느끼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구현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잘 이용하게 되면 아마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마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이긴 한데 실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모든 정보를 메타버스 내에 있는 아바타에다 접목을 시키면 아바타를 통해서 미리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보통은 구글링에서 정보를 찾아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나거나 이게 굉장히 많은데 먼저 나의 정보를 다 집어넣는 아바타에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시켜봅니다. 그래서 뭐 굶게 해보거나 어떤 약물을 처방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아바타에 검증되고 실제로 내가 적용하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미리 아바타 환경에서 미리 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이제 아바타 형태로 가게 되면 여기에 디자인이 필수적으로 이게 이제 관계가 되는 과거에는 기술로만 해결이 되고 정보로만 해결됐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 보여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잘 표현해서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디자인의 핵심적으로 이게 커플링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잘 모이게 되면 그 모인 내용들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언제든 정보를 노티해서 너 지금 술 먹으면 안 돼 또는 매운 음식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실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의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게 되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동의 그 다음에 참여 이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모아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을 수 있는 어떤 자금력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이제 따라붙다 보니까 실제 기업들이 했을 때는 기업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 저희 네이버가 어떤 데이터를 모은다고 할 때 사실은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 네이버 그 데이터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시작을 해서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데이터는 의외로 모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생태 필요성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화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로 자기주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 관리는 미래 최대 산업 규모로 될 거로 다들 예측들 하고 있고 그래서 PHR 데이터 핵심은 유전자 데이터, 그다음 병원 데이터, 그리고 검진 데이터, 그리고 생활에 발생되는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환경 요건이라든지 어떤 운동 이런 모든 개인에 발생될 수 있는 생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개인 중심으로 모이는 이게 굉장히 선행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일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물론 이게 중앙정부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시민의 건강관리는 어쩌면 지자체가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케어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전환을 좀 해서 개인의 동의라든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가 유도를 하고 그래서 개인이 실제 그 정보를 받아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시가 자연스럽게 잘 사는 동네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더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산돼서 구현이 되게 되면 조금 좋아지는데 하나 전체를 이렇게 레퍼런스를 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국가 전체로 확산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을 보면 시민에게는 자기도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해서 내가 내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리워드를 받고 그 리워드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런 구조가 될 거고 기업은 자기주도 건강관리에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개인이 제공한 그 정보를 구독을 해서 그 구독료를 내게 되는 거죠, 기업은. 그럼 내면 그걸 가지고 시민들의 서비스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런 방식이 될 거고 그래서 사람 헬스케어 정보 기술 디자인 접목한 신개념 비령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제가 최근에 그 4월 달에 태국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국 헬스케어 사업에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아마 태국이 처음 시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태국 가서 그 태국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발전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문화 수출이 태국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한국의 모든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른 나라도 다른 것 같다. 굉장히 어떤 문화적 굉장히 뛰어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칭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문화를 타고 기업이 어떤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를 만들게 되면 뭐 헬스케어뿐만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충분히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은 이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강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